요즘 이성을 만나기 위해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랜덤 채팅 앱에서 상대방을 만나다 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한 정보에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 이후 만남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증거가 없어져서 이후 실제로 마음을 먹고 신고를 했음에도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먼저 확보할 증거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보통은 랜덤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번호를 교환하고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쓰는 휴대폰 번호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랜덤 채팅 앱에서만 대화를 나누면서 만나게 된 경우라 상대방의 휴대전화도 모르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나서 식사했던 식당에서 카드 결제 내역, 모텔 결제 내역,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티머니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자료들은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함께 방문했던 식당, 모텔의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상대방의 대화 내역입니다. 랜덤 채팅에서 대화를 나눈 내역, 이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삭제를 했다면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복구를 한 다음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CCTV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서의 CCTV인데요.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술집 내부와 외부의 CCTV를 확보해야 하고, 모텔에서 강간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모텔 내부와 외부의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나서 이동한 동선에 따라 CCTV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CCTV는 보통 2주 내지 한 달 이내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미리 연락해서 고소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가해자가 증거 수집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앱에서는 대화자 중 한 사람이 나가기를 하면 그 방이 폭파되어서 대화 내용이 안 남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먼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빠르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바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주거나 일정 시간에 순찰을 도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변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보통은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방법이 쓰이고, 이럴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내 위치가 전송되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경제력이 좋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보통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선고하는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강제추행은 500만 원 정도, 강간은 그 이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신체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신고 후에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내가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 정리를 하고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뒤늦게 기억이 나서 진술하거나 잘못 진술해서 번복하거나 할 경우 피해자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지도 조언을 받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랜덤 채팅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